연구재단이나 일부 학자들이 말하는 OA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멀쩡한 연구자들이 저작권을 갖다가 빼앗기는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떻게 용인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많이 알아볼 것도 없이 OA는 연구자들을 위해서 그 저작권을 갖다가 연구자들이 스스로 자기 저작권을 지키려고 하는 운동이었지 자기 저작권을 갖다 내놓는 운동이 아니었더라고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진 OA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들 이럴까라고 해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 환경이 OA가 돼 있는 환경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 독점 출판사들의 횡포 때문에 생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학술저널 독자화하고 있는 출판사가 없어요. 우리는 출판사가 학술지 내는 게 돈이 안 돼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출판사는 책을 만들어주는 역할이고 출판 비용은 학회가 사실상 부담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독점 출판사 존재하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알아서 그 오픈 액세스를 참 잘했어요. 보면 또 여러 학회마다 좀 IT 친화적이라 그런지 홈페이지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하고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가장 그 문제가 되는 독과점 출판사의 존재가 없었고, 그리고 또 알아서 그걸 잘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 것이 뭐냐면 복제 전송업체들이 논문을 갖다가 전자화 시켜서 웹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뭐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는 거의 모든 저널이 웹으로 볼 수 있는 지경이 됐는데, 그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여기저기 그냥 그 저널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 찾아가가지고 복사를 하는 것보다 싸요. 그러니까 복사값보다도 싸게 공급하니까, 이런 환경이면 해외에서 오픈 액세스 운동 안 일어났죠. 이런 환경이면 독과점에 의한 그 폐해 때문에 생긴 건데, 우리는 독과점 횡포가 전혀 없었거든요. 연구재단이 한다는 OA라고 하는 것이 그 순수성이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지금 그 해외 출판사들이 우리나라 도서관들에게도 굉장히 높은 가격을 요구하잖아요. 매년 20~30%씩 인상시키고,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도서관이 해외 전자자료를 구입하는데 90%를 다 쓰고 국내 자료는 10% 정도밖에 안 쓴단 말이죠. 그런데도 도서관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줄이는 것이 해외 전자자료가 아니라 국내 자료를 줄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학교만 하더라도 완전판을 구입하지 않고 라이트판을 구입한 바람에 제 논문을 제가 못 봐요. 그러니까 왜 국내 걸 줄이냐, 뭐 이런 얘기인데, 해외 독점 출판사가 세계적으로 원래 문제가 됐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혀 힘을 안 써요. 오히려 한다면 일단 그거부터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그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오히려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연구재단은 평가정책을 쓰는데, 평가정책을 씀에 있어서 SCI를 제일 1등으로 치잖아요. 그럼 SCI 실어야 되잖아. SCI도 톰슨 로이터스가 작년까지 운영하던 그 색인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SCI에 올라있는 논문들은 OA 논문이 10%가 안 돼요. SCI로 가는 순간 OA에서 이탈을 하게 돼요. 여러 학술지들이 해외 출판사들과 계약을 해야 그런데 올리기가 쉽단 말이죠. 많은 학회들이 거기로 넘어가서 지금 SCI에 실린 100여 개의 학술지가 지금 거기로 넘어가 있고, 그들 중 대부분은 옛날에는 OA를 하던 학술지들이었는데 지금 OA를 못하게 되죠. 연구재단이 하는 걸 보게 되면 자기들 손아귀에 있는 애들한테만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 OA의 주범들한테는 힘도 못 쓰고 있고 오히려 그걸 도와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저는 뭐 이제 처음엔 거기까지 생각 안 했는데 보다 보니 결국은 평가 정책이라는 거죠. SCI 위주 정책을 쓰니까 국내에 있는 논문들이 평가를 높이 받기 위해서 SCI로 다 넘어가게 되고, 애쓰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해외 출판사와 계약을 맺게 되고, 그러면서 한국에서 잘 되고 있는 OA는 다 이탈을 하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해외 출판사 OA를 잘 인정하지 않으니까. OA를 한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OA에 반대되는 효과가 나는 정책을 계속 쓰고 있냐, 이런 얘기죠. OA에 대해서 접근해서 거기로 간 게 아니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왜 하게 되었을까? 그것도 평가 정책 때문이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죠. 왜냐? 한 20년 전에 일할 때는 연구재단에서 책을 보내라고 했거든요. 저널을 보내라. 평가해야 되니까. 학회지를 계속 보냈죠. 보냈는데 어느 순간 디지털 자료를 보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디지털 자료를 쫙 받으니까 우리나라 모든 학회에 디지털 원문이 쫙 쌓이게 된 거죠. 이거 갖고 무슨 사업 하나 벌여볼까? 라는 마인드에서 KCI에다 원문을 공개하는 그런 그 사업을 벌인 것이 아닐까라고. 이것 좀 문제가 되니까 OA 정책이다라고 표방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OA를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저작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연구재단이 그런 원문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문 데이터는 다 저작권이 있는 물건들이거든요. 근데 잠시 연구재단한테 그걸 보낸 이유는 뭐냐 하면 얘네 평가한다고 하니까 평가 목적으로 쓰라고 용도를 한정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해준 거란 말이죠. 평가가 끝났으면 폐기를 하든가 보존을 하려면 엄중히 보존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뿌리기까지 하고 뭐 이렇게 뭐 오픈 액세스라고 이렇게 공개하고 자기 물건처럼 이렇게 행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 생각하죠. 거기다 원문을 보냈을 때에는 너희들이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평가를 위한 이용이라고 한정된 이용권을 허용해서 보내준 것인데 그 이용 목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 다른 용도로 계속 쓰고 있다고 한다면 저작권 그 자체를 갖다가 그 무너뜨리는 방법으로까지 쓰고 있다면 그것부터 일단 위반이라고 생각하죠. KCI에다가 원문 공개하고 그 원문 공개를 위해서 저작권자들한테 동의를 받는 그 절차를 갖다 OA라고 지금 표방하는 것인데 또 그 동의 문제에 있어서도 학회를 통해서 동의를 받고 있어요. 학회를 통해서. 학회는 또 어떤 방식을 쓰라고 이제 권유를 받냐면 편집 규정이나 이런 데다가 저작권 양도를 하는 규정을 넣으라고 해가지고 요새 모든 편집자들이 그 저작권 양도가 되고 그 학회에서는 그걸 공개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저작권 양도도 생각해보면 왜 우리가 양도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양도는 저작자의 동의에 의해서 양도됐다고 하지만 학술지에 논문을 못 실으면 연구자는 죽음이에요. 그죠? 죽을래 동의할래라는 얘기잖아요. 죽을래 양도할래. 선택지 두 개예요. 저작권 양도하고 학술지에 논문 싣느냐, 저작권 양도 안 하고 논문 안 싣느냐. 후자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연구자들이. 연구자들이 잘 넘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저작권. 저작권은 도무지 떠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인격권이에요. 나의 그 창의성과 노력을 투여해서 생산해야 될 물건에 대한 나의 인격이 배어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온당해 보여요. 다만 내가 이렇게 애썼기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이용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별개예요. 자기가 저작권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논문이 마음껏 이용되게 할 수 있어요. 그 카피래프트 운동을 하잖아요. 마음껏 보세요.